그러면 상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강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출하는 교육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특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산림 경영 방법론, 특히 벌기력 연장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네, 그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강 이제 세 번째 강의인 이제 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 탄소 흡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 강의마다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GIS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 사업 대상지 경계랑 표준지 설계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산림에 대해서 설계한 표준지에 대해서 산림 조사를 하는 역량을 키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초적인 자료가 얼추 다 수집이 되었고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보와 산림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 방법론에 맞는 탄소 흡수량을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벌기능 연장 방법론과 식생복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벌기능 연장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저희가 100년 동안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탄소 사업이 들어갔을 때와 아니면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탄소 흡수량이 바뀌는지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인자가 산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고안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를 하고 사업자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기를 방법론별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 개발한 자동 산출기 중에 이번 수업에는 이제 산림 경영 방법론 벌기능 연장이랑 수종 갱신에 대한 이제 자동 산출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는 일일이 엑셀을 바탕으로 함수식을 복잡하게 짜서 벌기능 연장 방법론이나 산림 경영 방법론과 같은 복잡한 방법론에 대해서 산림탄소 흡수량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2강에서 소개 드렸던 이제 조사 야장 그리고 1강에서 진행했던 사업 대상지 면적과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출을 입력을 자동 산출기에 입력을 하신 후 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산출기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시 문제를 이제 파일에 올려 두었습니다. 예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자동 산출기를 채워 넣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예측하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이고 사업자들이 접근 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좀 사업자분들께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물론 저희 쪽에서도 이제 품질을 강화하고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유형은 현재 저희가 소개 드리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산림 경영 사업인 벌기능 연장 사업과 수정 갱신 사업에 대한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밑단부터 보시면요, 수종, 수고, 흉고 직경, 임령, 본수, 그리고 표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면은 나오는 인자고요. 이런 인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표 없는 수종 분류, 3점 수고 적용, 경급 구분, 수종별 비중, 표준지 면적 총합, 표준지 개수 총합, 이제 임령의 가중평균하고 대표수준 선정하고 제적 표준치를 적용하고 수정별 단계적 계산하고 단계적 확정하고 지지수 선정하고 임령 확정하고 요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산림 흡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각 인자별로 굉장히 많은 회색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굉장히 많은 로직들이 섞여 있고, 요거를 사실 처음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따라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산림을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복잡한 인자들에 대해서 연결하기 어렵고, 그 다음 맨 윗단에 있는 이건 저희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이제 특성인데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사업이 안 일어났을 때
우리 산림탄소 상세 사업지가 어떻게 탄소 저장량이 변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데 100년간 이제 어떻게 미래의 제적이 변하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앞서 설명한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 추정을 위해서는 이 인분 수학표나 여러 가지 인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라인도 산림탄소 흡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프로젝트 라인이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산림탄소 사업을 함으로써 베이스라인과 대비돼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탄소 저장량을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서 탄소 흡수량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라인의 탄소 흡수량을 구하고 2차적 배출량이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을 산출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산림탄소 상세 사업 30년을 기간으로 두는데 30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흡수량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 산출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업자들께서 일일이 다 이 엑셀을 산출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업의 난이도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동 산출기는 필요한 인자들만 최소한으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베이스라인과 방불론에 맞는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라인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고 결과값을 도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동 산출기는 엑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을 해보고 예시 문제를 업데이트 해 놨는데 그 예시 문제를 직접 같이 입력을 해보면서 산출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최소한의 인자, 내가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그리고 인분 수학표를 몇 년짜리 최신의 인분 수학표를 적용할 것인가, 베이스라인으로 벌기는 연전 같은 경우에는 벌채를 했으면은 어떤 거를 조림해야 되는지도 시나리오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조림 수종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종이나 수고, 흉고직경, 임령, 본수, 면적, 요거는 내가 현재의 산림이 제적, 그러니까 나무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현장 조사 자료인데 요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베이스라인이랑 프로젝트 라인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2차적 배출량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내 사업지의 예측량을 구할 수 있는 자동 산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있는 거는 표준지 조사 자료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습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이 흡수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 입력란, 세부 정보 입력란, 그리고 결과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고요. 기본 입력란 시트에는 사업 대상지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구획란에는 우리가 표준지를 설계한 구획에 대한 정보들이랑 이런 것들을 넣고요. 그리고 재정란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출된 이제 이목 본수나 수고, 이제 흉고 직경, 수령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임령란에서는 2강 한 마지막쯤에 설명을 드렸는데 임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경급을 가중치로 해서 각 표준지당 임령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동 산출기로 계산이 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탄소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리고 프로젝트 라인 시나리오를 산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저희가 엑셀 맨 처음 시트에 필독 시트가 있는데요. 필독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요게 함수식이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엑셀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많이 무거워서 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엑셀에 대한 규격, 아쉽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엑셀을 바탕으로 이 자동 산출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노트산스 KR이라는 서체를 사용을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이 서체를 다운받고 시작을 하셔야지 글자가 깨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엑셀에 필수 입력 자료들이랑 그 결과물을 보는 자료들이 있는데 파란색 테두리랑 음영 스타일이 셀에서만 이제 사업자들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 자료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관련 법률이나 방불론 재개정 등에 따라서 시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저희가 이 시트를 업데이트 할 때까지는 이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방불론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자동 산출기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그 유사시나 필요시에는 당연히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의 용도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 탄소 흡수량에 대한 거를 당연히 증빙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자동 산출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분쟁이나 요런
그 법적인 지위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자동 산출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림탄소 등록부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용 안내에 대한 이제 관련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 서식에 눌러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순흡 수량 자동 산출 프로그램 버전 1.0.9가 있고요. 저희가 버전이 필요시에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1.0.9가 최신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동 산출기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아까 노트산스 KR 글꼴을 쓴다고 했는데 노트산스 KR에 대한 글꼴 이미지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자료를 확인을 하셔서 필요시에는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마 강의 기준으로는 지금 산림 경영 방법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방법론들도 다 자동 산출기를 만들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목제품 이용 방법론이나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개별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자료를 키시면은 요렇게 시트, 다양한 시트들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트별로 구성을 보시면은 필독 사항이랑 결과치에 대한 정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보 입력란, 그리고 구획에 대한 정보 입력란, 제적에 대한 정보 입력란, 임령에 대한 정보 입력란, 탄소 베이스라인, 탄소 프로젝트 라인, 그리고 뒤에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붙게 됩니다. 그 참조 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복잡한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때 참조하는 인자인데요. 이 참조 인자는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분들께서 이 참조 인자를 건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표준 기준에 따라서, 지금 강의하는 기준의 표준 기준으로 따라서 참조 인자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배경의 시트, 기본, 구획, 제적, 입력, 탄소 비엘, 탄소 PL,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 자료들은 자동으로 산출돼서 사업자들한테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독 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어떤 문서이고, 특히 본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유의사항에 대한 사항이고요. 사용자는 어떤 걸 넣어야 된다, 파란색 테두리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공고사항에 대한 사항, 그리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출력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면 결과란에는 프로젝트 탄소 흡수량,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 사업 배출량, 사업 누출량 해서 이산화탄소 총 흡수량이 나오고요. 요거식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서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 산출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지만 최소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방법론에 대한 산출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최소한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산탄소 총흡수량은 이제 프로젝트 탄소 흡수량 빼기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 빼기 사업 배출량 빼기 누출량으로 산출이 된다는 거 정도는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방법론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방법론별로 산출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산림 경영 방법론에 대한 벌기의 연장 사업과 수종 갱신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자동 산출기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게 복합 사업으로 만약에 나는 벌기의 연장 방법론도 적용하고 수종 갱신 방법론도 적용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엑셀에서 복합 사업으로 산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벌기의 연장과 수종 갱신 사업 결과물이 별도로 표출되게 해놨고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벌기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접수 번호, 내 사업이 몇 번인지, 그리고 사업자명, 그리고 컨설팅을 누가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요. 사업자 유형에서는 요 콤보 박스가 있는 거는 콤보 박스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거래형 사업인지 비거래형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 유형은 벌기의 연장 사업인지 수종갱신 사업인지, 아니면 벌기의 연장과 수종갱신이 둘 다 섞여 있는 복합 사업인지, 요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사업 규모는 전체 사업의 면적, 그리고 사업 시작일과 종료일은 탄소 사업 전체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기본 정보는 내가 층하를 나눴을 경우에는 층하 구획이 몇 개인지, 그리고 총 표준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 설정에서 계산에 사용될 일분 수학표인데요. 필요에 따라 현실림으로 인분 수학표를 구성을 할 것인가, 법정림으로 인분 수학표를 구성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장 제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법정 인분 수학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숙각구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환경 벌채의 여부인데요. 벌기령 연장 같은 경우 방법론 설명서에 찾아보시면 베이스라인은 벌채 시기, 벌기령이 됐을 때 벌채를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난 나무가 벌기령이 되면은 베고 자라고 하는 이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건데요. 벌채를 그러면 한다고 할 때 모두 베기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거기 임지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벨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벌채는 항상 여부를 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 벌채 기준 중에서는 대상지가 5헥톤 미만이면 친환경 벌채에 대한 기준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부라고 해도 되는데 5헥타 이상인 데는 무조건 여부에서 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정갱신 사업의 특수성 설정인데요. 요거를 수정갱신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탄소 흡수량 산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거를 수정갱신 사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별도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제적 기반값이냐 아니면 인분 수학표 기반값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임명은 몇으로 할 것이냐, 수정을 심을 때 몇 년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 배출량의 특수성 설정인데 만약에 연간 흡수량이 3,000톤 미만의 사업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이 되는데 방법론 상에 보면은 연간 흡수량 3,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2차적 배출량을 그 사업자가 실제 기반으로 해서 직접 산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연간 흡수량이 3,000톤 이상으로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혹시라도 흡수량이 3,000톤 이상의 대규모 면적의 사업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차적 배출량의 특수성 설정을 통해서 직접 2차적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트인 구획 시트로 가시면요. 이제 각 구획별로 앞서 설명한 층하별 구획별로 필지가 국유림이냐 공사유림이냐 기업 경영림이냐 이런 정보들, 그리고 구획 위치가 어디 지자체냐, 이 구획 위치를 설정하는 이유는 베이스라인을 산정을 할 때 조림 수정을 고를 때 저희는 구획 그 조림 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고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림 주로 심는 수종 통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나리오 상의 설정 값을 위해서 구획 위치가 어딘지를 별도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 구획별로 면적이 몇 헥타냐라는 걸 넣는 란이고요. 그리고 표준지 유형은 이번은 표준지 정보에 대한 사항인데 각 구획별로 표준지를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여기 콤보 박스 보면은 뭐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직락형 이미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우리 산탄소 상세 사업은 대개는 이제 사업 모니터링,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원형 11.28m 반경, 11.3m라고 대부분 부르긴 합니다. 반올림하면 11.3m니까 원형 11.28m 반경에 이제 원형 표준지를 대부분 하는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표준지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입력을 하냐면은 표준지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 11.28m 반경의 원형 표준지를 만들 때 저희가 이 강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표준지의 길이에 대한 기준은 하늘에서 본 투영 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투영 길이를 안 잰 경우에는 표준지 전체의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그 줄자로 투영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재서 경사도로 환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보통은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경사도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 산림탄소 상세사업 조사 가이드라인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표준지 조사에서 나온 임목 본수를 입력을 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각 표준지별로 표준지 조사 야장 서식 2번에 맞춰서 수정, 흉거, 직경, 수고, 그리고 표준령 여부, 그리고 임령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비고는 이제 자유롭게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적을 적게 되면은 이제 임령을 이제 산정을 하는 시트로 넘어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입력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경급을 통한 가중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지별로 입력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요런 산출 과정이 있습니다. 요런 거를 입력을 해서 요런 것도 이제 설명 안내하는 것처럼 입력을 해서 기재를 하시면은 표준지별로 평균 입력이 자동으로 산출되고요. 탄소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구획을 갱신하는 수정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설명란에 메모에도 적혀 있는데 여기서 구획 갱신 수정이라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0년간 해당 광역도 내 조림 실적이 가장 높은 수정을 의미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갱신 수정에 대한 것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기본 구획 제적 입력까지 적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림탄소 PL도 보시면 이제 적는 란이 없죠. 다 이제 자동 산출돼서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 설명만 들으면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 실습 자료를 배포를 드린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예시 파일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예시 파일별로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어떻게 로직이 흘러가는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은 벌기는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사업 기본 정보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군지, 뭐 컨설팅 기간이 있으면 컨설팅 기간이 누군지, 거래 유형은 거래형인지 비거래형인지, 그리고 사업 유형은 벌기는 연장으로 할지 뭐 수중 갱신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뭐 사업자명이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고 컨설팅 기간이 땡땡 산림조합, 참여 유형은 거래형이고 사업 유형을 벌기는 연장으로 하고, 사업 기간은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한데 2024년 3월 5일부터로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2054년 이제 3월 4일자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 기본 정보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조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구획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음 강의인 4강에서 산림탄소 상세제도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에서도 다시 언급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산출하는 자료들을 다음 4강에서 직접 사용을 해서 상세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할 겁니다. 교육교재로는 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따로 그림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이 있다 가정하고 1구획은 8.72헥타, 2구획은 1.05헥타, 3구획은 2.44헥타, 4구획은 0.87헥타, 전체 면적이 내 사업지의 면적이 13.08헥타라고 보고, 표준지 개소수는 각 구획별로 1% 이상에 맞춰서 3개 1개, 2개 1개로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기본 설정은 법정리 인분 수학표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5헥타 이상인 구획에 대해서는 30% 비중의 친환경 벌채를 한다고 설정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구획 및 표준지 정보는 4개 구획은 모두 사유림, 1, 2, 3, 4 구획이 다 사유림이고 해남군에 위치하고, 7개 표준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원형 표준지 11.28m를 채택을 했다라는 정보. 요거는 1강, 2강을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원형 표준지가 뭐고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획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공간 정보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조사 결과 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야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는 겁니다. 뭐 3월 25일 조사자 김철수 XY 좌표 잘 입력됐고요. 기준점 관리는 신규 표준지로 중위점 지주 설치했고, 표시목은 뭐 최초 조사로 해서 표시목까지 잘 관리하고 거리방해도 잘 쟀습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다. 육시선 뭐 신갈나무 6cm 미만이면 다수 모니터링 시기에 징계 생략 가능성이 있다. 요런 내용들 하고, 표준지 야장을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조사가 잘 돼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올라가 보면 7개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한 표준지에 대해서 서식 1, 2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임명 조사까지. 요런 식으로 조사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그 사업 자료들을 올려 넣으실 때 요런 조사 야장 원본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표준지 중심점이 어떻게 관리됐고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 계획서 안에서도 중심점 관리나 이제 기준점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시 파일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요거를 하나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은 이제 뒤에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들이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 시트에 대해서는 건들 필요는 없고요. 기본 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접수 번호는 뭐 딱히 안 정해져 있으니까 100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하나하나 입력을 잘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서. 사업 기본 정보에서는 사업자명, 한국기업 컨설팅 기관명 땡땡 산림조합,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사업 기본 유형은 참여 유형은 거래형이고, 사업 유형은 벌기란 연장, 그리고 사업 규모는 아까 13.08이고요 13.08.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 입력되면은 느낌표가 뜨거나 상단 쪽에 뭐가 잘못 입력됐다라고 다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입력을 할 때마다 이 돋보기 모양에서 사업 규모는 총 몇입니다. 뭐뭐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자동 산출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4년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해서 30년 동안 한다고 하면 2054년 3월 24일이 되겠죠. 그리고 YYYY 다시 MM 다시 DD 이렇게 다시 표시 형식으로 해달라. 네, 잘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기본 정보로 가겠습니다. 벌기의 연장 구획수 저희는 4개로 했죠. 4개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4개로 하게 되면은 각 구획별로 표준지 개소 입력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들 만약에 3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3개가 활성화되고요. 네, 3개를 적으라고. 우리는 4개로 할 거고요. 구획 1번의 표준지는 각각의 3개, 1개, 2개, 1개 각각 1%가 넘어가게 세팅을 했죠. 3개, 1개, 2개, 1개. 네. 3개, 1개, 2개, 1개 해서 총 7개. 총 표준지 개수도 적어주셔야 돼요. 7개. 7이라고 적으면 개소나 단위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에 사용될 인분수학표 선택 법정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환경 벌채 여부는 여로 할 거고요. 법적 기준에 맞춰서 30%로 한다고 했고요. 해당 기준은 법적 기준이 5헥타 이상으로 할 겁니다. 5라고 적으면은 5헥타 이상인 경우라고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분수학표 최대 입력을 초과한 구간의 설정은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네. 최대 입력 초과 구간에서는 생장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인분수학표에서 아쉽게도 저희가 100년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데 인분수학표에서는 뭐 50년, 60년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껏 많이 해봐야. 그러면은 50년, 60년 이후에 만약에 나무가 80, 70살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생장량을 보려면은 공식적으로 인분수학표 자료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 참고값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분수학표 이상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 생장률로 일괄 적용해서 잘한다 할 것이냐, 아니면 생장률을 미적용해서 생장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할 것이냐라는 정보 세팅입니다. 그래서 생장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를 세팅을 하면은 생장률 미적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권장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건지 다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뭘 해라, 무조건 뭘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기준은 저희가 이제 보수성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게 맞고 A가 맞고 B가 맞다고 둘 다 맞는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더 권장을 하고 해야 되냐 하면은 항상 탄소 흡수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장률 미적용 사항이 좀 흡수량이 흡수량이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콤보 박스에 나와 있는 건 콤보 박스 넣으면 되고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위들은 이제 자동으로 숫자만 넣으면은 표출이 되기 때문에 단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갱신 사업 특수성 설정은 이것도 이제 벌기는 연장 콤보 박스를 고르는 순간 해당 없습니다라고 표출이 됩니다. 네. 요렇게만 하게 되면은 이제 필수 서류들은 다 넣었고요. 기본 시트에. 그 다음에 구획 시트로 넘어가면은 이게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구획 시트로 넘어가면은 요 앞에 뒤에 4개의 소라고 구획을 적었죠. 사업 구획 개수 입력을. 그래서 요 4개가 다시 활성화된 겁니다. 예, 4개가 다시 활성화됐고요. 각각에 대한 필지 구분을 각 구획별로 하시면 됩니다. 필지 구분은 아까 다 사유림이라고 했었죠. 구획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면적은 각 구획별로 면적은 8.72, 1구획은 8.7이고 2구획은 1.05, 1.05, 3구획은 2.44, 4구획은 0.87, 0.87로 해서 합계가 13.08. 요거를 다 입력해주면은 완료라고 뜨죠. 예, 느낌표 표시, 전구 표시에서 완료라고 뜨죠. 구획별 명칭은 우리가 그래서 쉽게 구획을 하기 위해서인데, 구획별 명칭은 저희가 일단은 비워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워둬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도를 위해서 이제 지도 페이지 95페이지 참고하는 것처럼 우점정으로 하겠습니다. 우점정에 소나무림, 잣나무림, 그리고 참나무림, 다활력수림,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정교한 게, 기본 임명에 7개를 적어놓고 각 구획별로 표준值개소수를 요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표준值정보가 이 개소수에 맞게 다시 블록이 활성화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표준值유형을 어떻게 했느냐를 각각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 원형으로 했고요. 원형으로 했고, 표준值경사도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표준值인목 본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사된 표준值전체 본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표준值본수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자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얘는 일일이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파일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30본 30이라고 치면 됩니다. 요거는 조사 야장에 일일이 세는 겁니다. 네. 30본 27, 29, 27본, 29본, 1-2는 그리고 20, 23, 26, 33이죠. 20, 23, 26, 33.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사 야장이 조사됐다는 가정하에 앞에 1강에서 2강에서 1강과 2강에서 사업 대상지가 다 분류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조사까지 다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야장이 나와야지 전체 본수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은 재정란이 이 개소수에 맞게 다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1번 표준지가 1-1
그러니까 1번 구획에서 표준지 3개를 설정했는데 이 1- 그 중에 이 3개 중에 1번이 30번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30번까지 활성화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수정은 네, 수정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 소나무 하나하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이게 또 금방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죠. 중부지방 소나무 흉고직경 20이고 수고 12m고 또 중부지방 20, 14 중부지방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 14 만약에 수종에서 콤보 박스가 없는 것들은 저희 이 여기 수정이 없는 것들은 기타 화렵스나 기타 치묘스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중부지방 소나무 22에 16 20 흉고직경 22에 16 근데 결국에는 요 야장을 다 작성하시면은 요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상 이제 요거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저희가 다 적은 자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은 이제 수종과 흉고직경과 수고를 아래와 같이 이제 야장 서식 2번에 따라서 그냥 다 옮겨 적은 겁니다. 네, 요거를 다 옮겨 넣으시면은 그 다음에 표준목 여부를 각 대상지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내가 요거에 대해서 우세목이나 준우세목을 설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세목 준우세목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임령 측정을 어느 나무에다가 했는지를 이제 적는 겁니다. 사실 임령 측정은 수고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표준 조사 야장 1-1번 야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나무에 흉교직경 8자리를 잰 얘를 임령조사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소나무랑 신갈나무랑 느티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총 몇 본이 있었냐면은 30본이 나왔고요. 30본이 나왔는데 나는 경급 범위를 이 범위를 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급 범위를 6에서 8, 10에서 14, 16, 18에서 22, 24에서 32로 골고루 사업자, 조사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 나서 정한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조사자가 정한 다음에 각 본수별로 몇 본이 있는지를 산정을 하고 이 범위별로 이 6에서 8 중에 대표 수종이 아니죠. 대표 임목에 대해서 한 본을 고르고 그 한 본을 고른 게 신갈나무라는 거고요. 그 신갈나무 흉고직경이 8자리를 고른 건데 신갈나무다. 그리고 이 신갈나무 흉고직경 8자리에 대해서 임령을 산정을 해보니 16쌀이 나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신갈나무를 골라서 흉고직경 8자리를 골라서 임령이 16쌀이 나왔다는 거니까 신갈나무 8자리 여기죠. 얘를 골라서 임령을 측정했는데 임령 측정으로 콤보박스를 만들면은 측정수가 활성화됩니다. 16쌀이었다. 16쌀이었다.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흉고 직경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지 신갈나무 8이라는 것만 알면은 사실 이 수고에 대해서까지 이 신갈나무 8자리에 대해서 입력 측정을 했는데 이 신갈나무의 수고가 몇이었지? 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도 8자리를 입력 들어서 16 요거 한 번을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 10자리 신갈나무가 임령이 22 흉고직경 10자리 여기 보이죠? 신갈나무가 임령이 22 네. 요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요것도 다 콤보 박스입니다. 소나무가 흉고직경 16이 45 소나무 16자리 보이죠? 소나무 흉고경 16이 45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22 50살, 소나무 22 50살, 그 다음에 소나무 26짜리가 50이죠. 소나무 26 흉고직경 26 여기 보이죠? 26짜리가 52.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제 입력을 같이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 조사 야장에 있는 자료들을 똑같이 옮겨 주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요 자동 산출기를 만들 때 이 야장 서식 2번 조사 야장에 딱 맞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잘 옮겨 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될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설정할 1-0-1번은 구획 시트 정리 자료에 보면은 30본이고 각 30본에 대해서 조사 자료는 야장에 기반해서 다 적은 겁니다. 1-19에게 2번 표준지도, 1구역에 3번 표준지도, 2구역에 1번 표준지도, 3구역에 1번 표준지, 2번 표준지, 그리고 4구역에 1번 표준지 요런 식으로 잘 적으시면은 이것도 보시면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단제적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래는 2장 때 저희가 서식 3과 서식 4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서식 3, 4가 필요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3점 평균 수고 로직을 통해서 단제적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회색 옆으로 좀 보시다 보면은 단제적 계산이 되게 돼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나무 흉고 직경과 수고와 수종을 기반으로 해서 단제적이 어떤 식으로 코딩이 돼서 이제 단제적이 계산이 됐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점 코딩 여부랑 범인의 평균 수고 그리고 3점 적용한 수고 그거를 통해서 단제적 합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종에 대해서 수종이 수종별로 본수랑 수종별로 제적이랑 표준지별 제적의 비중이랑 그 1번 구획 전체 3개 표준지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전체 제적 비중까지 몇 %인지를 산출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각각의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시나리오 상에서 이 벌기령 연장 같은 경우에는 벌채 시기 이후에 산림 경영을 해야지 탄소 흡수량이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방벌론 적용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 벌채 시기를 산자법에 있는 벌기령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주요 수종별마다 벌기령이 다르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수종은 어떻게 예를 들어 소나무린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만 당연히 있는 건 아니고 뭐 참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벌기령을 산정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간단합니다. 표준 조사를 통해서 그 표준 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종 중에 제적 비중이 높은 수종을 칭하에 대한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 해당 구역의 성격이 정해지면은 성격이 정해진 거에 벌기령이 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역별 재정 비중을 보시면은 층하 1번 그러니까 1번 구역에서는 느티나무, 신갈나무, 중부지방 소나무 이 세 개가 표준지 3개를 떠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소나무가 그 표준지 제적 비중에서 88.18%고 구획 재정 비중에서는 29%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다 더해보면은 구획 재정 비중을 각각을 다 더해보면은 이 구획에서는 76%를 차지하는 거예요. 각각의 구획별로 얘랑 1번 구획에서는 29.24 1번 표준지 그리고 두 번째 1구획의 두 번째는 27% 1구획의 세 번째 표준지는 19%를 하니까 다 더해보면은 결국에는 표준지 3개 기준으로 볼 때 이 구획 전체에서 중부지방 소나무가 제적 비율이 76.54%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부지방 소나무 제적이 가장 많으니까 구획에서 보듯이 요거에 대한 층하에 대한 구획은 소나무 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구획 1번에 대한 벌기령은 소나무의 벌기령을 따른 40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0년 이상의 임지여야지 벌기령 연장 사업에 등록이 가능하고 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숨겨진 로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걸 표준지 통계나 요런 자료들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서 이제 더 이상 산림탄소 흡수량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좀 로직이 잘못됐다거나 요런 고민은
이제 특별히는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임령 제적을 넣었으면 임령 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 조사 자료를 놓고 이 구역별로 이 성격이 정해졌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필지는 몇 년생 나무인가, 몇 년생 임지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령 산정 시트를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구분 방식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현장 조사 자료 기준으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표준지 조사 야장 1-1번 보시면은 임령 조사 야장에 아까 현지 조사 경급 분포랑 임령이 나와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구분 방식은 우리는 5경급으로 구분을 했고, 왜냐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흉고 직경급에 대해 가중 평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시트를 하나 넣는 겁니다. 6에서 8이죠. 첫 번째 경급은 6에서 8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상이랑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6에서 10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2cm 관략이고 10 미만이기 때문에 6 이상 10 미만이기 때문에 6이랑 8로 설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실수를 간혹가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0이랑 14, 10이랑 14이기 때문에 16으로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 야장에는 14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소나무는 16이기 때문에 16에서 18로 해야지 16이 잡히겠죠. 그리고 18에서 22는 18에서 2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에서 32, 24에서 32가 아니고 34로 해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56577 하고 56577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왜 이상이랑 미만이랑 야장을 좀 다르게 하냐 하면은 현장에서 조사하다가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조사할 때는 이상 미만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경급 분류를 하고 본수를 산정할 때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에서 8, 10에서 14, 16, 18에서 22, 24에서 32를 했을 때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상으로 하고 미만으로 하고 기준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현장이 자율성을 맡기는 거고, 저희가 입력할 때는 이상이랑 미만으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 현장에서는 어떤 분은 이상이랑 이하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 미만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5경급. 사실 요 부분만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앞에 제적 시트 있잖아요. 제적 시트랑 이제 다 맞물립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범위만 지정해주면은 설정된 경급 범위랑 총 본수랑 입력 측정 본수랑 조화된 평균 입력, 가중 평균에 대한 결과까지 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떴네요. 요게 아주 무겁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라 조금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야장을, 현장 조사한 야장을 바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구역에 1번 야장을 보시면은 얘는 임용 조사가 3경급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있지만 5경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인공림이거나 누가 봐도 이제 낙엽성 조림지이고 하층이 많이 없는데 5경급으로 해야 되냐 라는 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없는 본수가 뭐 20본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도 5경급으로 나눠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3년급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5경급으로 대부분 한 거고, 2-2구역의 1번 표준지는 그래서 3년급으로 한 것도 저희가 다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경급 구분으로 하면 되겠죠. 예, 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경급으로 했다 가정하고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다 넣었고요. 이렇게 다 넣으시면은 사실 요거를 좀 계산이 하는데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올해는 안 걸리는데 만약에 다 입력을 했는데도 뭐 옆에서
옆에 계산이 안 돌아간다 하면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넣으시면은 요렇게 각각의 표준지별로 경급 기준으로 몇 번이 있는지, 그리고 입력 측정 본수가 각 경급별로 한 번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조화된 평균 입력이랑, 그래서 가중 평균된 경급 비율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된 표준지 입력이 자동으로 산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번 구획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표준 조사를 했는데 각각의 표준지 입력을 보시면은 코어를 생장출을 뚫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각 계산식에 맞게 조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1번 표준지는 38.4년생, 2번은 37.4년생, 3번은 이제 36.36년생이 나와서 전체의 이 구획을 대표하는 확정 임명은 37.5년생으로 되게 됩니다. 얘는 단순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구획은 결국에는 37.5년생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요. 2번 구획도 40년생, 3번 구획도 27년 7년생, 그리고 4번 구획도 40.1년생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옆으로 좀만 더 보게 되면은 이제 1-1, 1-1번 구획, 2번 구획, 3번 구획, 4번 구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로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숨겨져 있어서 못 찾는 것 뿐이지. 경급의 본수 비율을 가중평균하였는데 이 차지 비중이 그래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1경급은 16.7%, 2경급은 20% 요렇기 때문에 16년생 곱하기 차지 비중이 16.7% 플러스 22년 곱하기 20%, 45년 곱하기 16.7%, 50 곱하기 23.3%, 52 곱하기 23.3%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지에 대한 임령 38.4년생이 나오는 거고, 각각의 구획의 전체 구획에 대한 확정 임령은 이 조사된 표준지의 평균으로 산출이 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시고 탄소 베이스라인 탄소량에 대한 거를 가보겠습니다. 구획의 갱신 수정을 어떤 시나리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구획의 갱신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조림된 수정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찾아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해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조림된 실적을 통계에서 찾아보면은 편백나무림일 겁니다. 얘는 통계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찾아보고 직접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10년간 통계가 어떻게 나와서 갱신수준을 편백나무를 했다라는 거를 사업자가 증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산림탄소 이모통계 연보나 이런 자료에서 보시면 각 최근 10년간의 이제 조림 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로 선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가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왔죠.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PL 프로젝트 라인 탄소량도 자동으로 잘 들어간 것 같고 입력, 구획 입력 요런 것들 잘 들어간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베이스라인을 다시 한번 좀 계속 보시면은 이제 지위지수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위지수도 보수적으로 선정이 되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획 입력 아까 산출된 구획 입력이랑 Y100 구획 입력은 100년 후에 편백을 심고 배고 했을 때 100년 후에는 몇 년생으로 끝나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17년, 10년, 20년, 20년이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축적량이랑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되죠. 그래서 각 구획별로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이 몇이 되는가.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기능 연장 사업에서 베이스라인의 가정은 벌채를 하고 신고인데 결국에는 베이스라인대로 탄소 사업을 별도로 진행 안 하고 임지를 그렇게 그냥 놔뒀으면은 마이너스 누출이 된다는 얘기죠. 누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프로젝트 라인은 벌기령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기령 이후에 벌채를 하지 않고 산림 관리를 계속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탄소 흡수량이 증가가 될 거고, 프로젝트 라인의 탄소 흡수량은 각각의 1구획은 432, 2구획은 72, 3구획은 441, 4구획은 186이 나온다는 겁니다. 탄소 흡수량이. 당연히 기간이 이제 30년, 프로젝트 라인은 30년 동안, 우리 사업 기간이 30년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결과값들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라인에 대한 탄소 흡수량, 즉 우리가 벌기의 연장 사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때 30년간의 추가적인 활동, 벌기의 연장이라는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탄소 흡수량은 1113톤이 되고요.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은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벌기의 연장 사업을 안 했을 때의 100년간이 어떻게 시나리오로 흘러가는가를 산정을 한 결과는 마이너스 385. 그리고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은 탄소 상쇄제도 방본론, 벌기의 연장 방본론에 있는 표준값에 따라서 이 값이 5%, 2%로 산정이 돼서 56, 22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 빼기, 프로젝트 라인 탄소 흡수량 빼기,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 빼기, 배출량, 누출량을 하면은 1439가 되고요. 연간 이산화탄소 30년간 탄소 흡수량은 매년 48톤, 그리고 헥타당, 내 대상지 헥타당 연평균 탄소 흡수량 그래서 3.66이 나온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로직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항상 많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요것만 입력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추가로 확인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간혹 가다 보면은 사업자들이 다 적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헥타당 연평균 흡수량은 아무리 많아도 10에서 한 15 정도, 아무리 많아서 10에서 15 정도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헥타당 연평균 흡수량이 이제 뭐 50이 나온다거나 100이 나온다거나 1헥타당 살림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자가 입력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제적 야장에 제적 값을 잘못 넣었다거나 구획을 잘못 넣었다거나 이런 게 항상 오류가 있는 거고, 이런 오류를 사실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려면 사실 여기 시트 중에서 연차별 계산 B 시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탄소 흡수량, 100년간의 탄소 저장량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초록색은 프로젝트 라인에 대해서 탄소 저장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인 탄소 저장량에 대한 그래프는 보시면은 뚝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뚝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뚝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요게 뭐냐면은 지금 내 임지가 벌기령이 도달을 해서 벌채를 했어. 그리고 그 벌채한 지역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키웠어. 그리고 편백나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벌기령이 도달해서 벌채를 했어. 키웠어. 키웠어. 요렇게 진행이 되는 100년간의 그래프인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라인은 벌기령 연장 사업의 경우 벌채를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채를 안 하고 계속 산림 사업 관리를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라인의 탄소 저장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결국에 요거에 대한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탄소 저장량과 프로젝트 라인에 대한 탄소 저장량의 차이만큼을 저희가 발급해 드린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이 모양이 정석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정석인데, 만약에 숫자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 그래프 모양 중에 튀는 값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베이스라인 모양이 찌그러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이상한 거를 느끼실 줄 알아야 되고, 수치가 적정한지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들, 요런 표 있잖아요. 연차별 계산 B에 대한 표, 이런 표랑 이런 그래프들은 사업 계획서에 이제 붙여서 같이 제시를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도 있고, 이 결과값에 대한 표도 이제 사업 계획서에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이제 탄소 흡수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것도
그것도 사업 계획서에 붙여서 주시고, 이 자동 산출기 엑셀 자료도 통으로 그대로 저희 쪽에 제 증빙 자료로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탄소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한 결과값들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